오늘은 모처럼 장거리 라이딩을 가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코스를 소개해드리면 이곳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하여 마포대교를 건너 북단 한강공원을 따라 행주산성 방향으로 향하다 창릉천으로 빠져 창릉천을 달리다 삼성역쯤에서 공릉천 방향으로 달린 후 공릉천에서 금천 방향으로 간 뒤 밥을 먹고 공릉천 끝에서 평화누리길을 찾아 비포장도로를 신나게 달려 평화누리길로 합류 후 행주대교를 건너 한강 남단 자전거 도로를 달려 안양까지 오는 코스입니다. 달린 거리는 총 113km, 소요 시간은 5시간입니다. 여의도공원 내 자전거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있어 편안하게 마포대교까지 진입했습니다. 마포대교에 있는 자도는 넓은 편이고 이곳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마포대교를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완만한 다리로 되어 있어 월드컵대교 내려가는 길보다 끌바하며 내려가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평일 자도는 그 어느 때보다 한산해 달리기 좋았습니다. 올해 이런저런 일로 자전거를 많이 타지는 못했고 동해안 종주를 계획하고 있다 보니 동해안 종주를 가기 전 남은 시간 동안 장거리 라이딩을 통해 체력을 길러보려고 오늘 코스를 계획해봤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암공원을 지날 때 서브웨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소스 선택을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잠시 정적이 흐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해주세요. 참고로 서브웨이는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이 바뀌어서 예전에 어리버릿하며 주문했던 제 모습과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초 작업과 자전거 도로 정비 작업으로 곳곳의 자전거 도로는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의 라이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내셨을지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각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엄지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대덕 생태공원길에 진입합니다. 이곳은 노면도 좋고 구불구불 달리는 재미 또한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풀들이 워낙 많아 풀네움을 맡으며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다리가 보이는데 그곳에서 행주산성 방향과 창릉천 방향으로 나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쉼터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물통을 2개 달고 다니는데 물통 하나에는 간식이나 펑크 키트 같은 걸 넣어 다닙니다. 에너지젤은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공복이라 보충을 좀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먹는 부분을 뜯긴 뜯었는데 살짝 어긋나서 아주 미세하게 뜯기는 바람에 여러 번 훑어 먹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먹으려다가 손에 묻고 맙니다. 바지가 검은색이라 바지에 닦으면 누구한테 말하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니 검정색을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짧은 휴식을 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릉천을 달립니다. 창릉천은 대체로 온통 풀과 나무뿐이라 공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길 자체가 곧게 직선으로 뻗어 있어 지루한 감은 좀 있습니다. 저 멀리 유채꽃밭이 보입니다. 한적하니 사람도 없고 제법 넓어 보이는 유채꽃밭이어서 직접 가서 보면 예쁠 것 같습니다. 미리 지도를 봤을 때 창릉천을 달리다 반대편 길로 넘어가야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까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속도가 비슷한 라이더분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함께 달려봅니다. 그런 중 좌측으로 꺾어 가시길래 작년 구독자 라이딩 때 한번 와봤던 곳이라 이 길이 맞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 함께 건너가 봅니다.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조금 더 달리니 자전거 길 자체가 좌측으로 넘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약간의 내리막과 오르막이 반복되지만 매우 짧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정도는 아닙니다. 대체로 오늘 달리는 코스는 크게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습니다. 다만 거리는 긴 편이라 체력은 좀 필요합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긴 송전탑도 보입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딱 봐도 건너가고 싶게 생긴 다리가 보이고, 이 다리를 건너고 조금 더 달립니다. 저 앞에 3개의 높은 건물이 보이는데 저곳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고, 저곳에서 다리를 건너 공릉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곳에서 공도를 타고 공릉천까지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어서 일단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릉천 진입 전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앞쪽 길을 따라 내려가면 공릉천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공릉천은 처음 가보는 거라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은 라이딩 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무로 된 다리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노란색이라 마치 노란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창릉천보다 더 한적한 공릉천 자전거 길은 더군다나 초행길이다 보니 마치 국토종주길을 연상케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길과 합류하는 구간이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 위에 쪽 길이 자전거 길이었습니다. 앞쪽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니 뭔가 색다른 느낌을 주는 다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로 된 자동차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나오고 울창한 풀숲으로 가득한 구간을 한동안 달리게 됩니다. 어릴 적 시골 감성이 돋는 경운기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길은 넓은 편이라 마주오는 자동차와도 여유있게 거리를 두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셀카 거울이 있어서 플립으로 볼록 튀어나온 뱃살을 가리는 스킬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달리면서 바라보는 나무의 풍경이 운치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사진을 찍고 가기로 합니다. 예전에 헬멧으로 자전거 세우는 법을 영종도 라이딩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된다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릉천을 타고 가다가 금촌 쪽으로 빠져야 하기 때문에 이쪽 다리를 통해 반대편 길로 진입합니다. 바닥에 도색을 다시 했는지 색채가 선명해서 마치 새로 깔아놓은 자전거 길을 달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더 달리다 보니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쪽이 리틀 야구장이라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 옆에 오르기 편해 보이는 계단이 있어 자전거를 들고 올라갑니다. 아하. 바로 직전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역대급 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를 올라가 보니 이렇게 큰 돌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이게 물의 흐름을 약하게 하는 역할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봐서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쭉 뻗은 길로 내려가 달리게 되는데 이곳이야말로 국토종주길 같이 외지고 한적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없고 바람도 적당해 편안한 자세로 속도를 조금 높여 달리던 중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뱀을 자칫 밟을 뻔했습니다. 새끼였지만 갈짓자로 어찌나 빠르게 가로질러 가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 국토종주하는 길에도 뱀을 보고 놀라서 바닥에 나뭇가지 떨어진 것만 봐도 흠칫흠칫 놀랐는데 이날도 나뭇가지만 보면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달리다 보니 이번엔 주먹만한 개구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또 저건. 아우씨. 그리고 조금 더 달리니 이번엔 엄청 큰 돌 같은 게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 있었는데 거북이인지 자라인지 성인 남자 손바닥 2개만한 크기의 녀석이 저를 보고 놀라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측컨대 15년 전쯤 부산에서 국토종주를 시작해 이곳에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시간엔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겠지만 무사히 완주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자전거길 위쪽으로 올라와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쪽 길을 한동안 달리다가 우측 방향으로 빠져 금촌에 있는 오늘 점심 먹을 식당으로 갈 예정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날 무렵이었는데 마침 뻐꾸기가 지금 시간을 알려주듯 뻐꾹 뻐꾹 울어줍니다. 이쪽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산책로가 하나 나오는데 멀리 보여지는 풍경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잘 조성된 산책로 같았습니다. 앞으로 쭉 펼쳐진 공덕길을 달리다 보면 원형 교차로가 나오고 우측으로 진입해 시장 골목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저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칼국수를 먹으러 갔지만 이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으니 입맛 따라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물쇠를 가지고 오지 않아 살짝 불안했는데 아쉽게나마 장갑으로 자전거를 봉인해 봅니다. 얼큰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얼큰과 일반 칼국수의 차이는 다대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 것 같았고 얼큰이라고 해서 매운맛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유부가 들어가서 담백했고 면발은 꼬들꼬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큰 칼국수였기 때문에 김치는 굳이 얹어 먹지 않고 따로 먹었습니다. 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그릇이 자꾸 도망가서 몇 번을 다시 데리고 왔는지 모릅니다. 먹다가 보니 국물 맛을 따로 보지 않아서 국물 맛도 느껴보도록 합니다. 국물 맛이 괜찮았는데 정확히 어떤 맛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 먹고 또 먹어봅니다. 뒤쪽에서 고기만두를 주문하는 소리가 들려 귀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보다 몸무게가 4kg이 늘었고 배도 많이 나와서 곧 있을 동해안 종주를 위해 살을 좀 빼야 했기 때문에 고기만두 하나 추가해. 바로 주문합니다. 만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만두를 좋아하는 편이라 자칫 채널명도 만두초보가 될 뻔. 기다리던 만두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주문한 터라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만두는 반으로 쪼개 간장을 조금 숟가락으로 떠 만두 속에 넣어 스며들게 합니다.
뜨겁게 맛있습니다. 다시 만두를 갈라 간장 작업을 미리 해두어 맛이 배게 합니다. 아직 만두가 뜨겁기 때문에 만두를 입에 넣고 그 위로 단무지를 넣어 입천장을 단무지로 보호하면 적당한 온도의 만두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식은 칼국수의 국물은 만두 맛의 깊이를 더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덧 하나 남은 만두까지 말끔히 해치웁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냐는 식당 이모님의 말씀에 표정으로 화답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점심시간을 마무리하고 가게 앞을 나섰는데 정성스럽게 해놓았던 봉인이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인 덕분인지 자전거는 멀쩡했습니다. 저는 차량이 많은 곳으로 가기 싫었기 때문에 다시 공릉천으로 합류 후 지도에 작게 나와 있는 길을 찾아 파주 쪽 평화누리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확인하고 갔는데 길을 헷갈려 잠시 헤매다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고 지도를 다시 확인해 보니 이쪽 길로 가면 제가 가려고 했던 길로 이어져 공릉천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릉천으로 합류해 주저없이 달렸는데 이 길이 아닙니다. 반대편으로 잘못 가고 있어서 다시 핸들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공릉천의 한적한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면 공릉천 길의 끝으로 오게 됩니다. 이 길을 오르면 공릉천은 끝이 나게 되고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작은 길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공사 중 표시가 이곳저곳 보이고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덤프트럭도 마주치긴 하는데 길이 넓어 피해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노면 정도라면 달릴만 하겠다 싶었는데 저의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움푹 들어가는 흙길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흙길이라 잔진동이 많긴 했지만 아주 못 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길은 이미 로드로 다녀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비포장 구간 자체가 짧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몸의 피로감은 많이 쌓였습니다. 간간히 갈림길이 나오면 좌측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언제쯤 끝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저 멀리 다리 하나가 보이는데 아마 파주 쪽으로 평화누리길을 달려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지만 그 전에 파주로 라이딩하면서 몇 번 지나간 길이라 금방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는 길이라 마음이 한결 놓이고 아직 갈 길은 50km 정도 남았지만 마치 다 온 것 같은 평온함 느낌마저 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화누리길도 좀 지루한 편입니다. 길의 노면도 좋고 사람도 많지 않은 편이라 속도를 내기도 좋지만 뭔가 재미는 없습니다. 익숙한 길이지만 오랜만에 달리니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가고 모처럼 장거리라 몸도 지친 상태여서 마침 파주 휴게소가 있길래 들렀다 가기로 합니다. 피로감을 조금 해소시켜줄 에너지 음료와 얼음컵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꼬다리에 채워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빼먹는 맛이 좋았는데 아이스크림이 비어있는 것을 보니 새삼 각박해진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느끼는 낭만이라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도 올려봅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몸이 지치기도 했지만 졸음이 많이 몰려와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휴식을 하고 갈 길이 멀어 다시 달려보기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자동차와 자전거 겸용도로라 자전거길 표시가 된 곳으로 잘 가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조용한 차들이 많아져서 기척 없이 뒤에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수시로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주 에펠탑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것도 공사 중이라 우회길로 가보았는데
마을 한적한 길로 달리니 또 새로웠습니다. 달리다 보니 한쪽에 파가 심어져 있었는데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파를 그거기 위해서 박병남님의 파농사는 실패했지만 이곳 파주의 파농사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고 살짝 지루했던 평화누리길을 달리고 행주대교 쪽 자전거길로 복귀합니다. 행주대교는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 모두 우측 일방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화대교쯤 와서 갑자기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서 마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화대교 아래에는 평상도 있어서 사람이 없다면 잠깐 누워서 쉬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솔솔 불어 저도 잠시 누워봤는데 이곳은 천국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라이딩 중 단 몇 분의 휴식만으로도 컨디션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은 라이딩 시 필수이니 특히나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주 휴식을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장거리 라이딩에 몸은 지쳤지만 처음 가보는 길에 마주한 풍경들, 그 여유로움과 한적함에 힐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주한 뱀과 주먹만한 개구리, 국토종주 중인 자라도 인상 깊었습니다. 일부 구간 비포장 도로가 있어서 라이딩하기 불편한 곳이 있긴 하지만 저처럼 단순 왕복이 아닌 순환 코스를 좋아하신다면 여유 있게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